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과 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따르릉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입니다. 오늘 첫 회원은 고양시에 계시는 김도훈씨 연결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도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황장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고향에 거주하십니까? 아니, 저희 다 서울이어서. 예. 아, 회사 고향이시구나. 그 거꾸로 출근하시네요. 예. 아, 지금 서울이시고, 지금 회사에 계신다고요? 예. 아직 퇴근도 안 하셨는데, 예. 결혼이요? 저 결혼한 지 10년 차 넘는데. 아니, 아직 퇴근도 안 하셨다 했는데. 예. 저희 내일도 출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저희 젊은 편 이제 39. 아이고, 한참 좋을 나이시네요. 제가 그때는 그 나이쯤에는 그때 이제 막 선거도 출마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이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꿈도 못 꾸는 세대.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 살고요. 아주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 팔자가 사납잖아요. 우리 회원님은 저기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저 작년 말쯤에 원래는 저기 소장님 방송은 예전에 사망유의 할 때 진중권 소장님과 토론할 때 예. 제가 변희재 대표 그런 어떤 좀 좋아하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변희재 대표랑 뭐 이렇게 신혜식 같은 분들은 조금 너무 이렇게 극우적인 부분들이 있고 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거 그런 거 관심보다는 이제 뭐 정치 사회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소장님이 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리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갖고 예. 사실 되게 오래 들었는데 회원 가입 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냥 동영상 시청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아직 큰 돈은 아니지만 소장님 생각에 좀 참여도 하고 싶고 얼마 전 어렵게도 동영상 보다 오늘 찾아서 보니까 뭐 인터넷 정당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것저것 두서 없이 제가 좀 짧아서 예. 분들이 이렇게 사장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좋아서 듣고만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 도 아니면 뭐가 아니라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로 연결돼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로 연결돼 있고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한데 제가 예. 그 황장수 소장님이시죠? 아이, 맞죠. 그러니까. 예. 요즘은 제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혜 사장님이시다 하셨구나. 저 목소리가 너무. 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런 어떻습니까? 황장수 맞습니다. 나중에 화면이 나가니까 보시면 가짜가 못 나오죠.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 그쪽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데이터 기반의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에 종사하시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예. 그쪽 관련돼서 공공 쪽에 뭐 한국소비자원이라든지 예전에 소장님 계셨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인가? 정치내에 계셨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거기 뭐 데이터들 분석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빅데이터나 이런 거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부분에 그 농민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죠? 네네네. 진짜. 지금은 이제 미래부 쪽에서 연구 과제로 미국에서 이제 가축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니멀 헬스케어라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뭐 드론 같은 걸로 감시하고 이런 부분들 연구 과제를 하고 있고요. 유망한 사업에 종사하십니다.
아이고, 저기 물어보십시오. 예.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예. 궁금한 것도 많고, 평상시에 그 소장님 방송 딱 들으면서, 예. 진짜, 보통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좀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고 너무 일치가 돼서, 예. 그다음 백두도 싶고, 강연에도 참석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 이렇게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럼요. 예.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별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부분이 한국에서 그야말로 저것이 꽃을 피우고 국민 경제 정체로 성장이나 고용, 투자, 소비 등을 늘리는 쪽으로 가려 그러면 저 부분이 굉장히 정부가 저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끌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투자 환경, 또 대기업으로부터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특히 또 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의 기술을 전부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이러면서 부분적인 하청이나 이런 행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고요. 정치인들이 전부 마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것이 한국의 성장이나 고용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소기업을 통한 이런 부분의 벤처화 그리고 그것들의 그 다수의 성공 이런 걸 끌어내지 못하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이요.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드론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나겠습니까? 저는 줄어든다고 보고요.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AI 같은 부분도 일자리를 많이 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직업의 숫자가 지금 앞으로 한 20년 안에 지금 있던 직업의 40%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기술의 발달이 과거처럼 이 성장과 일자리를 갖다가 동시에 견인하는 이런 시대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술 발달의 중심을 저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들을 통해서 끌어가야 그나마 일자리도 이렇게 최소한은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소장님 생각하고 동의하고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공공이나 이런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특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예.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예. 사실 이제 20개가 창업 스타트업을 하면은 예. 정말 통계적으로 실제로는 1개가 살아남고 19개가 나가는데 예. 저희가 이제 좀 장벽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예. 사실 공무원이나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그런 이제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거나 예. 있어도 그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그럼요. 게 느끼는 게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산업에 있는 A라는 산업의 전문가가 와서 예.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게 안 됐었던 거고 예. 올해 이제 정부 정책을 보니까는 전문가 정말 실제 전문가들은 심사하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돈을 많이 줘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번에 정부 합동 마인드 설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최순실 사태하고 전혀 무관하게 예. 그래도 기회만 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정확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 대기업 인정한 거 인정하고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성공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주 일부 박사님들 교수님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 놓치려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게 예. 기회는 긴장하게 지어주고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즘에 소위 말하는 좌파들 사실 저는 기회 균등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까지 균등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렇지 그랬는데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젊으신 분이 저보고 요즘 이런 어떤 저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것저것을 다 해봤잖아요. 운동권, 공무원, 공기업, 개인사업, 또 정치도 해보는 이런 것들을 저처럼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성격 때문에 그냥은 못 넘어가고 다 이렇게 짚을 거는 짚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과거에 정부의 위원회에 한 30번 정도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자영자 소득 파악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관들 평가부터 이런 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교수니 학자니 또 관료니 하는 기득권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한마디로 기성의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제도나 틀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놔도 공정한 기회가 이렇게 부여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권의 공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요, 앞으로 조금 보내주시거나 한번 찾아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이야기 좀 하시면 시간 날 때. 선생님 시간 내주시면은. 그럼 내가 저 연락 드려갖고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방송 보면서 예.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사실 이제 그 소장님 말씀, 저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총리를 추천하신 선생님 같은 분이 책임 총리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정말 객관적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끔가다 소장님 방송하시면서 화나실 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사람 많이 끌어올라가실 것 같아갖고. 아이고. 그리고 너무 또 공격적으로 막 하시니까 소장이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 어떤 주변에 좀 이렇게 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정당 좀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요. 기성의 그 정당 구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건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요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당을 창당하지 않고도 서로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정당의 운영을 인터넷 방식으로 전자민주주의 형태로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AI 기능까지도 포함되어서 정책이나 내용이 가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설 끝나면 또 시도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굳이 뭐 오프라인에 모이지 않는 전자 화상 회의 같은 형태로라도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정당법이라는 게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저는 일단 뭐 전화 주셔서 정말 예. 저는 그때 그 관리 전체적인 그 운영하시는 선생님인 줄 알고 꿈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 전화 받다 보니까 정말 예. 오늘 그 질문지에 보니까 차기 대통령 당선인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물으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그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다음 대통령인데 대충 예상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지금은 솔직히 어떤 후보가 된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차기가 누군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막연하게 막 들거든요. 예.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실 이제 저희는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인이지만 경제, 사회, 교육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부분들이 어떤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있는 산업에 저희가 속해 있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 불확실해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다못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쪽하고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게 뭐라고 무슨 효과라고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제가 걱정할 원래 이런 걱정 전혀 없었는데 이런 걱정이 이제는 조금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같이 이제 구성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막상 내년 대선 지금 그렇긴 하고 누가 돼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예, 제가 그 볼 때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6월 2일 날 한국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요.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에 사드나 군사 정보 공유 협정, 또 MD, 새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한 업그레이드된 MD,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같이 가자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국의 자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던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서 우리는 너네들이 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 겁니다. 뭐 겉에서 그게 공개되는 것도 있고 비공개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중국의 최근의 행태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야기까지도 할 건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매우 우려스러운 정치적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미국하고의 관계가 한국 대선이 임박한 뭐 4월, 5월 전에 아마 문제가 좀 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저는 올 하반기에 IMF만큼의 위기가 올 거다. 그것은 가계부채, 은행의 그 금융권의 가계대출, 기업대출에서 부실화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정권이 숨겨놨던 부채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숨겨놨던 부채라는 것은 뭐 따로 숨어있는 부채라는 게 아니라 크게 문제가 없다고 둘러댔던 부분이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문제가 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게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업 구조조정들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5개 분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누가 그걸 챙기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터져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또 탄핵과 비슷한 이런 정치적 혼란들이 지속되고 촛불 시위도 생길 것이다. 자, 이 과정에서 국가를 극복하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사실 얘기해서 지금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한류라든지 문화라든지 뭐그 뷰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직격탄으로 갔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산업 분야의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예. 그런 영향받는 부분이 생기면은 예.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예산이 줄거나 일거리가 줄어들거든요. 아, 그렇게 되겠죠, 당장. 예. 이런 상관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예. 통계에서 저도 물론 학부는 저는 통계를 좀 공부했는데요. 예. 통계도 그 대부분 많이 왜곡돼 있고 예. 네,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예.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도 뭐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울 때도 소장님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예. 뭐 이런 부분들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예. 저는 솔직히 이제 도움 많이 돼서 예. 그래서 꼭 소장이 한번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었군요. 아, 예. 언제 한번 꼭 뵈시고요. 예, 연락을 제가 드릴게요. 한번 날 잡읍시다. 예. 예, 소장이 불러주시면 네, 방문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아, 모처럼 이 젊은 분과 통화하니까 좋습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요. 중소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가지고 AI 관련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태일 회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태일 회원님은 그 안양 난안에 거주하시는데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예, 하태일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저 황장수입니다. 아, 예,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예, 우리 저 하여 회원님은 저기 어디 경상도 분이시네요? 아, 저기, 부산입니다. 아이고, 저 고향이 또 같으시네. 예. 부산 정도에서 제가. 아이고, 저도 저기 여기 서면 뭐 이런 데 주로 살았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 보험하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예. 만으로 55세입니다. 아이고, 저보다 저기 만으로 55세면 한 2살 위이십니다. 예. 선배님이시네, 그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선배님은 아니시겠죠? 예, 저는 부산에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배정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수선한데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정말 좀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과거의 80년대의 그 어두웠던 그 시절보다도 예, 예. 지금이 더 혼란스러운 상황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그때는 그 80년대는 그래도 군사 독재라고 했지만 성장하는 시대였고, 그죠? 예, 예. 성장시대였고 예. 좀 그래도 우리가 기성세대 되면은 좀 희망이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기대를 갖고 예. 있었는데 지금 기성세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회가 이제 거꾸로 지금 우리가 대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예. 안타깝고 답답하죠 사실. 그 우리 저기 하 의원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도 사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살 때 뭐 항상 배고프고 춥고 풍족하지는 못했지만은 뭐 미래를 다들 기약을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았고 예, 또 정도 있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뭐 독재니 어떠니 해도 사는데 좀 희망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성장되고 무슨 뭐 국민소득이 3만 불로 다 다가가는 이런 세상에서 사회가 이렇게 멀쩡한 데가 하나가 없이 전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예,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양극화가 이래 터지고 또 곳곳에서 무슨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속을 썩이는 단계로 가니까 이게 참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이 좀 그리워지는 그래서 요즘 복고풍에 무슨 뭐 응답하라 88이니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참 80년대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예. 대통령들을 욕을 많이 했는데 예. 요즘에는 차라리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지금 정치인들 리더십보다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용이 큰 리더십이었죠. 뭐 부작용도 많았지만은요. 근데 지금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에 대한 뭐 향수나 그리워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뭐 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 한국식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무슨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이미 벌써 이제 한참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오히려 군사 독재보다도 더 못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나.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지 예. 소위 말하는 기득권 계층 자기네끼리 누리기 위한 민주주의라면은 차라리 군사 독재가 낫죠.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정치해서 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갖다가 그때 이후로 지금 30년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30년이 지나도록 발전을 해왔느냐 퇴보를 해왔느냐고 보면 출발하던 시점보다도 더 못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요. 그리고 이 사회가 겉으로는 민주를 표방을 하고 경제민주화니 개혁이니 부패청산이니 사회개혁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회 각 부분에서 기득권의 힘들이 훨씬 강해지고 있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이 90%의 99%라고 볼 수 있죠. 대중들은 과연 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 민주주의가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그러면서 겉으로는 시장 무슨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반칙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고 정치고요. 예. 그래서 저도요. 정말로 이제 이런 장기 저성장은 저는 필수화되었고 앞으로 실업도 필수화되었고 이게 당분간은 뭐 우리 세대에서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정치 사회적인 합의를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끌어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는커녕 허구한 날
그냥 집권을 하기 위한 패거리를 만들어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겉으로 진보니 보수니 팔지만은 제가 봤을 때 진보 같은 진보도 없고 보수 같은 보수도 없고 예, 가짜 진보, 가짜 보수. 예, 전부 썩어가지고 한마디로 저거들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한 썩은 기득권 엘리트층에 한마디로 이 도박밖에 아니다. 누가 둘이서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이기는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한심하다고 보고요. 이런 시스템을 일단 뒤집어야 된다. 이것이 미국에서 트럼프 열풍으로 영국에서 브렉시트로 유럽 각지에서 이 파퓰리즘이라고 부르지만은 극우적인 어떤 열풍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기존 정치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계에 왔지만은 예. 이 한계를 좀 뭡니까 돌파한다거나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아니고 형성이 지금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이래 보거든요. 그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그 세력이 교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달라들은 트럼프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되지 않습니까? 영국도 지금 무슨 뭐 EU에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금융을 끌어들이고 부동산을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저항이 지금 브렉시트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EU 탈퇴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민적 의식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서 정치적인 어떤 이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좀 어렵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은 또 탄핵 비슷한 상황에 내몰릴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지금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게 무사히 굴러오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시기에 맞는 정책이나 아젠다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도 못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흡수하지도 못했다라는 데 원인이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방금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예, 앞으로 황 소장님께서 예, 어떤 한국의 트럼프 역할을 한번 하시는 게 예,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황 소장님 출연하는 방송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예,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 보수고 진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예. 어떤 사회나 국가가 이제 나아갈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객관적으로 좀 이제 좀 녹색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한테 공격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참 이런저런 이유로 좀 조금이나 도움이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아유, 회원님만 가입해 주셔도 뭐 저희들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차라리 황장수 소장님이 한국의 트럼프 역할을 한번 짊어지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미 기대권 세력에게 가서 붙어 먹거나 거기에 들어가거나 할 생각은 이제 마음을 완전히 놓았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전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일어나서 기존의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들 대다수를 살지하는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한 사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들은 기성의 정치는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없다고. 예, 아무리 이 여야가 정권 교체를 해도요, 이들 뒤에서 주무르는 놈은 절대 안 바뀝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권력을 잡고 나면 뒤에서 주무르는 놈들하고 결탁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중의 힘에 의한 정치 교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요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인터넷 정당도 창당을 고민했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막아놔서 그래서 기성의 정치적인 정당을 형성했던 기존 이런 원내 정당 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걸 돌파할 방법도 지금 썰을 끝나고 서로 만나서 의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제가 그거를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제가 굳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참 양도 많아서 듣는다고 고생하는데 이 뉴스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뉴스 브리핑을 저도 거의 뭐 매일 듣다시피 하는데 예, 좀 이제 뭐 사실 그 객관적으로 그리고 예, 어디 보면 뭐좀그 황소장님이었던 동생이라든지 어떤 예측이 뭐 예, 상당히 좀 그 다른 그 어떤 채널이나 어떤 정치 평론 하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좀 그 예측이 그 날카롭거든요, 정확하고. 예, 그런 부분 저는 뭐 상당히 그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저 예. 소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예, 근데 솔직히 소장님의 어떤 그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지금 기존에 뭐 소위 말해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뭐 글쎄 어떤 뭐 술술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순수하게 어떤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예, 그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은 그렇게 뭐 솔직히 뭐 예,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전화 소장님이나 이제 기성세대인데 예. 그 우리 자식 세대한테만은 이렇게 그 혼란한 그 국가 그 사회를 그 물려주면 뭐안 된다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렇지 않아서 뭐 사정이나 입장이 이래서 예, 좀 뭐 그냥 뭐 머릿속으로만 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소장님께서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예, 좀 그런 역할을 좀 이제 좀 유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뭐 같이 그럴 만한 힘이 되면은 예, 같이 좀 보탤 수 있지 않겠나 예,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람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질의해준 그 문안에 보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은 한계에 닿았고요. 저는 국가가 경제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5가지 과제 있지 않습니까? 주거라든지 또 이 각종 이 독과점에 의한 가격 담화, 또 더 나아가서 그 이 교육 개혁, 부패 척결, 또는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권주자 검증 방법은 이제 될 만한 사람은 또 검증을 안 합니다. 언론이나 이것들이 비겁해가지고요. 문재인 후보 어제 KBS 토론 참여 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황교익이 핑계대고요. 예, 그래서 뭘 가지고 이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 언론이 회피하더라도 제가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어디서 돈 받은 것도 없고 지원 받은 것도 없고 해서 과감하게 그런 화두들을 던져서 자기들끼리라도 검증하게끔 하고 피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절로 꼴인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금지 저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요 노동조합이 이미 정치 패거리화 되어 있어서 정치하고 너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국에도 캐머런 총리가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인의 정치 참여도 저는 좀 제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정치가 과잉인데 이 사회에 만발한 정치 과잉을 해소해야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하 의원님 오늘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으면 좀 좋은 말씀 나누면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언제 저기 가까운 데 계시니까요. 한번 연락 주시고 사무실도 한번 들르고 식사도 하고 하십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지내십시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오늘 그 따르릉 김도훈 하태일 회원님 만나서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회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사회개혁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